추석이나 설날에 친척들끼리 모이면 네. 고스톱으로 내기를 하시거든요. 맞죠. 이긴 사람이 혹시- 치킨 쏘고 이러잖아요. 혹시 이것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 친척들 다 철컹철컹 잡혀가나요? 가족끼리 또는 예전부터 친했던 지인들끼리 일시오락을 하고 본인들끼리 그냥 맛있는 거 사먹고 하는 정도로는 재미삼아 한 거기 때문에 0.10이 아니라 0.100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휴. 휴. 안녕하세요. 이슈 반장 원변입니다. 오늘은 개그맨 이진호 씨의 상습도박 사건을 이슈로 다룰 건데요. 우차싸, 코미디 빅리그, 아는 형님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던 이진호 씨는 최근에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인 코미디 리벤지에도 출연을 하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진호 씨가 갑자기 자기 SNS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해서 수억 원대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을 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도박과 더불어서 큰 충격을 안겨준 거는 이진호 씨가 대부업체에서 13억 원이나 채무를 지고 있고 BTS 지민, 영탁, 이수근 씨 등 잘 알려진 연예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수억 원대의 빚을 또 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린 채무가 총 20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개그맨 이진호 씨는 지난 10월 14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언론에 따르면 그 전 주말 동안 이진호 씨가 대부업체 및 방송계 지인들에게 큰 돈을 빌려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합니다. 이 제보를 받고 기자들이 이진호 씨 소속사에다가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문의를 했고, 이런 과정에서 부담감을 느낀 이진호 씨가 스스로 SNS에 본인의 이런 상황을 고백하게 된 것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이진호 씨는 SNS 게시글에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되었다. 지인들의 충고 등으로 도박에서는 손을 뗐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 차라리 모든 걸 고백하고 벌을 받을까 고민도 했지만 이를 해야 채무를 변제할 수 있기에 선뜻 선택하지 못했다 라고 자신의 사정을 밝혔는데요. 이에 해당 SNS를 본 한 민원인은 이진호 씨의 도박, 사기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대중문화계의 도박 문화 근절을 요망하는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이 민원 신청으로 인하여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이진호 씨의 상습 도박과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장님, 과거부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도박 문제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강원랜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행산업으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서 도박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서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데요. 흔히 경기당 베팅금액, 운영일, 시간 등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례법으로 허용한다는 게 모순적인 것 같아요. 저번에는 돈 잃어서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도 봤었거든요. 자살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최근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사도 봤는데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다른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완화하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카지노가 불법이 아닌 나라에서 이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정답은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 나라에서 카지노를 이용하는 것도 얼마든지 도박죄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에서는 속인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본법, 즉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영역 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어디서든 대한민국 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동을 하면 처벌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외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한다. 그럼 무조건 처벌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해외 카지노를 이용할 경우 도박의 횟수, 그리고 기간, 도박 금액의 규모, 도박자의 경제적 상황, 도박으로 인한 피해 여부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도박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관광 목적으로 카지노에 방문을 해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흥으로 일시적으로 게임을 한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나 흔히 기사에 원정 도박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이렇게 도박을 목적으로 출국을 해서 빈번하게 카지노를 이용하고 베팅 금액이 단순히 오락으로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넘어서 간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을 갔을 경우에 카지노를 방문한다면 꼭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단순한 오락 정도로만 즐기셔야 합니다. 그럼 반장님, 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추석이나 설날에 친척들끼리 모이면 네, 고스톱으로 내기를 하시거든요. 맞죠. 그래서 이긴 사람이 혹시- 치킨 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옆에 있다가 용돈도 좀 받고 하거든요. 혹시 이것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 친척들 다 철컹철컹 잡혀가나요? 예전에 그 고수톱을 치면 도박으로 처벌받는다는 얘기를 어디서 본 거는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가족끼리 친목도모 목적으로 잠깐 즐길 목적으로 고스톱 내기를 하는 경우를 일시오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시오락의 경우에는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도박 시간, 판돈의 규모, 이런 이제 게임을 한 사람들의 경제적 규모, 경제적 상황, 그리고 뭐 도박으로 얻은 이익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여러 사정을 참작을 하고 있어요. 뭐 아까 같이 가족들끼리 친목도모를 하면 당연히 그 돈 번 사람이 뭐 치킨도 쏘고 맛있는 거 쏘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가족끼리 또는 예전부터 친했던 지인들끼리 이렇게 일시오락을 하고 본인들끼리 그냥 맛있는 거 사먹고 하는 정도로는 재미삼아 한 거기 때문에 0.10이 아니라 0.100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휴. 휴. 하지만 예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0.100 고스톱을 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에서 어떤 분이 지인과 함께 다른 상가 사람들이랑 모르는 사이인데 같이 0.100 고스톱을 쳤다가 겨우 판돈이 16만 2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박죄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어요. 이 사례에서는 아무리 판돈이 작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주위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쳤기 때문에 단순히 친목도모가 아니라 이제 도박을 목적으로 모인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죠. 그럼 반장님, 지금 이진호 씨는 이런 도박 문제 외에도 지인들에게 세금이나 부모님 문제로 많은 돈을 빌린 점도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맞아요. 지인들에게 돈을 빌릴 때 세금이나 부모님 문제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렸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시에 말한 이유가 아니라 도박 때문에 그런 돈을 빌렸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사기죄 성립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반장님, 그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목적으로 돈을 빌렸든 어디에 사용하는 건 빌린 사람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바로 그 부분이 위험한 마음일 수 있죠. 위험한 지점인데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되는 범죄잖아요. 이 속인 게 포인트인 거거든요. 이렇게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용도를 속인 경우도 포함이 돼요. 당연히 내가 도박 때문에 돈을 빌린다고 했으면 못 갚을 게 뻔한데, 그리고 안 좋은 목적으로 쓰는 건데 상대방이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돈 빌리는 사람도 이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진정한 그 용도를 들었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약금 사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사기죄가 또 성립될 수 있는 경우는 돈을 빌릴 당시에 내가 돈을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즉 변제 의사가 있었는지 또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같이 고려를 해요. 이제 이런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에 대해서 속인 경우에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이진호 씨가 빌린 돈이 무려 20억이나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5억을 훌쩍 넘는 액수인데 이 사기죄에 있어서 5억이 넘으면 단순 일반 형법에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특정 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기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다 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50억 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무려 유기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장님, 그럼 다른 문제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게 되면 개인 회생 같은 채무 조정 제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개인회생은 불가합니다.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 일단 개인회생 관련해서 법에 정해진 조건만 놓고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이진호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업체에서 무담보로 13억 원을 빌렸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때 신청 조건으로 가능한 채무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무담보 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면 개인회생 신청 조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법에 정해진 조건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은 채무 조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주 길이 없는 건 아니고 간이회생이나 일반회생은 가능해요. 하지만 간이회생과 일반회생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법원에 들어가는 이제 수수료도 많이 들고 채무자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채권자 동의도 얻어야 되는 등 절차상 좀 까다로워서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른들이 도박이랑 지인들이랑 돈 관계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슈 반장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전에 한때는 도박에 빠졌었다가 이제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 분을 배웠는데요. 그분은 한동안 도박에 심하게 빠졌을 땐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장례식장에 가보지도 않고 도박을 하고 계셨다고 해요. 그만큼 중독되면 무서운 게 도박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서 도박으로 부자 됐다는 사람 못 봤잖아요.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비극인 걸 아는데 사람들이 자기 일이 되면 한치 앞을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종종 상승가도를 달리던 연예인들이 도박에 중독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곤 하는데 대중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인들인 만큼 앞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뉴스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인 도박 중독보다 더 달콤한 이슈 반장 중독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